마이필터 자료 입력형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맨 위쪽에 보시면 CMS 미출금 내역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CMS로 자동 출금돼서 그 미납된 고객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약정일이 예를 들어서 10일인 경우에 10일 날 자동 출금이 들어가시고 5일 후에 자동 재출금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납이 되시면 여기 이제 미납 자료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납 관리를 수동으로 출금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월 매달 출금하시는 금액이 이제 그 약정일날 자동으로 출금이 들어가고 5일 후에 자동으로 재출금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납은 그 수시로 그 수동으로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객이 그 미납된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출금 신청을 하셔야지 출금이 잘 되시기 때문에 미납 관리에서 필요해서 이 기능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CMS 회원 신청 실패 내역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은행으로 자동이체 동의서를 올려주셔야 그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등록하신 날 오전에 입력하시면 다음 날 오후에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입력해 놓으시고 이제 계좌 정보가 다른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시거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 계좌 실패가 나십니다. 실패가 나시면 당연히 그 자동 재출금이나 그 자동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을 해 주셔야 그 수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음에 등록하시고 나서 그 자동으로 뭐 다 승인됐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 안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회원 신청 실패 내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통합 해지 고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행에 가실 때, 은행에서 이제 고객이 은행 가서 이제 그 해지를 하는 경우에 통장에는 이제 원장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각종 그 자동 이체에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원장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통장 하나에요. 근데 CMS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 이체하는 CMS에 대해서 원장이 생성이 되는데, 고객이 이제 뭐 통장을 갖다가 이제 변경을 한다든가 뭐 다른 걸 해지하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CMS가 해지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고의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자동 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그 고객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실수로 해지했다 이럴 때는 고객한테 안내를 하시고 다시 자동이체 동의서 다시 올려주셔서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 자동이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그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타사 같은 경우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이런 고객 해지 정보들이 계속 누적되는데 그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사장님들이 확인하셔가지고 뭐 고객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객이 이제 미납금이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 크면은 이제 수금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그 미납 관리 쪽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업무를 보시는데 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이런 미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고객 관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제 누적이 되면 고객의 이제 불만도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밑에 보시면 카드 만기 고객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드 같은 경우 유효 기간이 있어서 뭐 3년 약정, 5년 약정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카드가 만기가 되면 그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팝업 창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제 뭐 유효 기간이 그 렌탈이 끝났을 때도 이제 그 기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CMS 그 약정 만기 고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CMS가 끝난 그 렌탈이 끝난 경우에 이제 금액이 표시가 되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두 개로 분리해 놨는데 할부 금액하고 월 관리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할부 금액하고 월 관리비하고 합쳐서 추금이 되시고요.
약정이 끝나시게 되면 요 할부 금액이 빠지고 월 관리비가 출금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고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렌탈이 끝나는 걸 매달 매달 체크하셔가지고 뭐 금액을 수정하시고 교체하시고 하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뭐 렌탈이 끝났는데도 금액이 더 빠지고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크레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를 생성해 놓으시면 그때 자동으로 이제 할부 금액이 빠져버리고 월 관리비만 출금되기 때문에 이제 고객하고 이제 민원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늘 하루 보지 않기를 체크하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요거 이제 그 입력 작업 하시는 동안은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닫아 두시면 아, 나 이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X표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시거나 하시면 다시 화면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닫기를 누르고 이제 입력형 모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초기 화면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CMS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메모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객 정보 신규 등록하실 때는 입력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등록 화면을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시면 그 이런 정보들이 표시되실 때 이제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초기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서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고객명에 이제 뭐 홍길순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고객 정보에는 이제 뭐 어떤 뭐 프랜차이즈를 하든가 뭐, 뭐 분식집이라든가 이런 가게 정보 아니면 뭐 누구 어머니 뭐 이런 그 고객에 대해서 이제 그 인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고객명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많다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뭐 저희도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영희 씨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분들이 그 동명이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는 고객명 옆에 이제 동이나 이런 걸 적어 주시면 이제 그 동명이인에도 아 어디 위치에 있는 뭐 홍길순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리스트 보실 때 바로바로 확인이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고객명, 고객 정보, 그 다음에 CMS는 고객 분류에 이제 CMS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약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약정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 제품에 대해서 그 관리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일반 고객, 해지 고객, 보류 회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문 수금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이제 CMS 입력 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CMS 약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 매달 얼마씩 이제 그 렌탈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수납 방법은 자동이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 그 수납 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뭐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하고 이제 따로 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렌탈 제품에 대해서 대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홍길순 여사님의 아들이나 딸이 이제 돈을 내는데 여기는 CMS 고객이기 때문에 방문 수금이 아니잖아요. 물론 CMS로 수납을 딸한테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납 안함으로 표시하면은 CMS 정보가 삭제되시고요. 고객 관리하실 때도 이제 그냥 어, 방문하셔가지고 뭐 CMS니까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생성될 때 저희가 이제 그 CMS에 있는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객하고 이제 보고서하고 출장 시서 따로따로 이게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CMS 출금이 아니시라면 수납 안 하시면 되고 이제 자동이체면 자동이체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담당자
뭐 기사님이 되겠죠. 뭐 지역으로 나누실 수도 있고요. 여기 고객 상태는 반드시 이제 동의 요청을 하셔야 자동이체 동의서를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시거나 이제 스캔해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담당지사 관리팀 뭐 이거는 그 사업장에 맞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S는 보통 이제 미사용으로 많이 하십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문자 많이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사용으로 하시면 되고요. 영수증, 명수증 발행,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우체국 DB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DB를 가져와서 뭐 판교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겠죠. 집원이나 뭐 도로명 주소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주소는 정확히 적어주시면은 그 내비게이션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필수사항이라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휴대전화 두 번째 이제 입력하실 거 있고요. 일반 전화 입력하시고 미수금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수금이나 출금 결과를 자동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리스트가 저기 보여드립니다. 출금이 되시면. 그래서 계약일은 클릭하셔갖고 계약일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고사항에서는 고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오전에 방문해달라. 아니면 뭐 토요일날 오후에 방문해달라. 그런 거라든가 이제 고객의 특징들 뭐 지속적이고 고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사항 같은 경우는 작업했던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고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어머니 뭐 월요일 뭐 수요일 오전 방문 요청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고객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정보들을 그런 거 갖다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에서 기재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CMS 정보가 있는데요. 이제 제품 정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입력해놨던 기본적인 정보들이 가져오고요.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이 되시고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품 명칭, 모델, 뭐 색상, 뭐 설치 일자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할부 금액하고 월 관리비거든요. 할부 금액이 만약에 2만 원이다. 그리고 월 관리비가 9,900원이다. 그리고 이제 약정 기간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2019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3년 약정이 되시게 됐습니다. 아, 2년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3년 약정이 되시는데요. 이게 이제 할부 금액하고 월 관리비가 합계가 나서 출금이 되시거든요. 근데 요 기간이 딱 지나면 요 금액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월 관리비 9,900원만 출금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뭐 설치 위치라든가 뭐 모델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서 수동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품들 같은 경우도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최근 교환일이 이제 작업하시면 자동으로 다음에 방문할 일정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4개월이고요. 그래서 요 날짜를 만약에 기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다음 교환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임의적으로 이제 다음 교환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4개월인데 나는 6월 달에 한번 방문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데이터가 요때 생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최근 교환일은 만약에 뭐 오늘 날짜나 입력하시는 날짜나 최근 설치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교환일 내가 요런 부품에 대해서 맞추겠다 하시면 날짜를 지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교환일이 뭐 이렇게 스케줄로 해서 마치겠다. 그럼 여기서 맞춰놓고 하시면 다음에 작업하실 때는 요 다음 스케줄에서 마치게 되고요. 최근 교환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약정일이 표시가 되시는데 자동이체에서 이제 뭐 약정일이 내가 10일이다 그러시면 뭐 10일 날 이제 자동 출금이 되시고요. 실패가 되시면 5일 후에 자동 재출금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정일수 99에는 이 사람이 이제 해지하거나 그럴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출금한다는 걸 이제 99회로 표시가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기업은행이다 그럼 기업은행에서 이제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이제 선택하신 은행이 표시가 되시고요.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CMS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결제 금액에 보시면 여기 2만 원하고 9,900원이잖아요. 그래서 결제 금액을 29,900원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 사항은 뭐 제품을 교체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교체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다 이제 기재를 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메모상에 고객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 누르시면 저장이 되시고요. 아, 참 제가 출금 시작월을 입력을 안 했네요. 출금 시작월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오류가 나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금 시작을 하고 저장 누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시고요. 그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시고 이제 뭐 등록하신다 그러면 가져오고 하시죠. 지금 입력했던 정보들이 표시가 되시고요.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출금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의 로고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제 마우스 표시가 되는데요. 클릭하시면 이제 화면을 좀 넓게 작업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추가적인 정보는 계속적으로 리뉴얼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